네, 계속해서 37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그랬는데요. 그 해석이 뭘까? 우리 이제 법률행위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법률행위, 네, 해석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해석이다. 해석이 뭐라고요? 요게 해석이라니까요. 뭔 말이냐 그러면 그냥 우리 영어 해석 생각해보세요. 영어 해석. 영어로 막 써놨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요게 법률의 해석. 모르겠으면 이제 사전도 찾아보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확정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렇게 써졌어요. 계약서에 써놨는데 이 도대체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계약을 한 거야 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이라고. 그런데 여기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해석 방법으로 목사 임신이 있죠. 목적, 사실관습, 임의규정, 신의칙, 목사 임신 이렇게 된다. 자규보, 목사 임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니죠. 봐보실 건데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우리 해석을 할 때 자규보 순서로 한다. 먼저 자연적 해석, 안 되면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먼저 자연적 해석을 해보는데 자연적 해석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대. 그럼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잘못된 표시가 있어도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해가 없대. 오표시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갑과 을이 예를 들면 312번지를 둘러보고 312번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잘못 써서 313번지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계약서에는 Y라고 써져 있죠. 그랬을 때 근데 계약이 뭐로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계약이 X로 된 거야? Y로 된 거야? 계약서에 Y로 써졌다고 Y로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얘기했죠. 계약은 합의다라고 했잖아요. 합의가 계약이지 계약서가 아니죠. 계약서가 아니라니까요.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X로 일치했잖아요. 그러면 X로 계약이 된 것이다. Y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다. 요거죠. 두 사람 다 X로 합의를 했어. X로 된 거죠. 그런데 Y로 된 것은 오타죠. 오타. 그걸 오표시 오타 이렇게 읽으시면 더 편해요. 오타 무해의 원칙. 그래서 Y로 써졌어도 계약이 X로 성립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타는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차고 취소할 일이 아니에요. 차고 취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차고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러면 의사가 X였는데 Y로 잘못 써지면서 Y로 계약이 돼버렸을 때 문제예요. Y로 계약이 되는데 이거 착각해서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Y로 써졌지만 X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차고 취소할 일이 아니다. 그냥 오표시무에 오타는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고.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Y에서 Y로 계약서가 써지고 만약에 등기까지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Y는 계약이 없고 등기가 된 거니까 계약 없이 등기만 되면 이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을이 나중에 이것을 병한테 X를 매매로 이렇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등기까지 넘겨줬어. 그래도 을이 Y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 요겁니다. Y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줬어. 그래도 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X는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어.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생기죠. 이 등기 청구권은 이제 물권법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등기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규범적 해석은 뭐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건 표시 행위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갑이 X를 파는데 자기가 이걸 960에 팔라고 했어요. 그런데 690으로 잘못 써버렸어.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잘못했는데 을은 너무 좋잖아요? 싼 값에? 그래서 X 이렇게 승낙을 해버렸어. 그럼 계약은 690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960과 690으로. 근데 해석을 할 때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서 봐야죠. 아니 지가 잘못 표시한 것을 누구 책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을의 시각에서. 그래서 요거는 을의 시각에서 690이 보이는 거니까 690으로 계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모르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 거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죠.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이 보충적 해석은 뭐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잠깐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참 이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필기가 돼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필기가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 프라임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요걸 요대로 잘 보시거나 시중에서 미니얼 검색해서 잘 보시면 있으니까 그런 걸 구해서 보시면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임차인이 요거를 들어가서 간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갑이 임대인이 간판 하지 마세요 라고 했대. 근데 이 간판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합의를 안 했네. 계약에 틈이 있네. 그런데 이거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간판 설치 합의는 없었는데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얼른 물어보면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장사하려면 간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한 면만 본 거죠. 그 동네만 본 거야. 그 동네만. 다른 동네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봐보세요. 아주 큰 동네 랜드마크인 건물 가서 봐보세요. 밖에 간판을 달아놨던가요? 간판 달고 하겠다 그러면 딴 데 알아보라고 하죠.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다 간판 달고 하죠. 다른 집도 다 달고 그 건물 다른 가게도 다 간판 달았는데 그 집만 못 단다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가정적 의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약 당시에 이슈가 됐다면 간판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이슈가 됐다면 그때 어떻게 합의를 했을까 가정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걸 제3자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 기준 문제가 있는데 이 해석 기준은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라.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대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X 매매 계약, X 계약을 맺었는데 이 X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A다 그러면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근데 그 동네 관습을 봤더니 그 X라는 계약의 내용은 B래. 그럼 B라는 거죠. 만약에 임의 규정으로 C 이렇게 돼 있어도 그 동네 관행은 이렇대. 그럼 B로 계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로 명확하게 안 하면 계약은 관행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동네 관행에 따라서. 그래서 관행이 이런 것이면 B로 된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C로 된다는 거죠. 이게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건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잘 해석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조리에 맞게 해석을 해본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말 뜻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리에 맞게 해본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교재 37페이지는 패스하고요. 38페이지로 가시면 법률의 해석 방법에서 01번에 자연적 해석이 나와 있죠. 자연적 해석에서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9페이지 규범적 해석 규 동그라미. 거기 03번에 보충적 해석에서 보 동그라미. 이게 자, 규, 보다. 법률의 해석을 할 때 자, 규, 보 순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규범적 해석, 또 규범적 해석에서 안 되면 보충적 해석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제 자연적 해석은 뭐냐? 1번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일치 동그라미, 표의자 동그라미, 표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2번에 여기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2번에 1번 세 번째 줄 차고 세모. 차고 취소 없어. 차고 세모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그 사례가 이런 건데, 갑과 을이 X 토지 동그라미,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합의를 했어. 그런데 세 번째 줄 Y 토지 세모, Y 토지로 잘못 표시를 한 거죠. 그래도 계약은 X 토지로 성립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 판례번호 밑에 1996.8.20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의 줄임말이냐 그러면 1996년 8월 20일의 줄임말이에요. 줄여서 다 쓴 것입니다. 1996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밑에 Y 토지 세모 등기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Y 토지로 매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등기까지 됐어. 등기는 효력이 없는 거죠. Y로 매매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을이 또 병한테 판 거예요. 그 판례번호 밑에 줄 병은 선이어도 병세모, 소유권 세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02번에 규범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줄 일치 세모, 상대방 동그라미, 표시행위 동그라미.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정하는 해석 방법, 확정하는 방법,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를,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례인데 960만 원 동그라미, 960만 원의 팔 의사로 690만 원 동그라미, 690으로 잘못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을이 승낙을 해버렸을 때 일단 계약은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제 960에 팔 생각이었던 사람은 모르고 잘못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차고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03번에 보충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 보충적 해석은 1번 법률의 내용에 관한 약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 동그라미, 거기다가 간극, 틈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 내용에 공백이 있대, 간극이 있대, 틈이 있대.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 밑에 줄 가상적 의사 동그라미. 뭐 가정적 의사 이렇게 보통 많이 쓰기는 합니다.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같은 말이다. 그 옆에다가 제3자의 시각 이렇게 하나 써둘게요. 제3자의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 제3자가 판사예요. 이 문제를 들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그때 가정적 의사가 이랬겠네요 하면서 정해주는 거죠. 보충을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가시면 법률의 해석의 표준 나와 있는데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목 동그라미 그리고 사실인 관습에서 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임의 규정에서 임 동그라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 동그라미 그래서 목사 임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일단 41페이지 이 조문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제 106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 위에다가 임의 규정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런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데 명확하면 명확한 대로 가요. 계약이 A로 됐으면 A가 맞죠. 근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그 동네 관행이 B다 그러면 B로 계약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임의규정이란 말인데 임의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것인데 만약에 계약금을 줬는데 거기서 위약금 특약을 해요. 그러면 위약금이 될 수가 있는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위약금이 되는데 이 위약금인 약정이 있을 때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두고 있어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위약벌일 수도 있지만 위약벌이 아니고 손배정을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따로 모르겠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서도 답이 안 나와. 그랬을 때는 잘 해봐야죠. 잘.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합니다.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조리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실 건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갑은 을소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X토지로 합의를 했죠. 근데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가 돼 있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오표시잖아요. 오표시.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래서 여기서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토지로 합의를 했잖아요.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1번이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다. 볼 것도 없는데 한번 볼까요?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해서 된 건 아니죠. Y토지는 오타라니까요. 오타야. 그냥 오타는 지우고 다시 X로 바꿨으면 되는 거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 X로 성립했는데 뭔 착오 취소를 하냐고요. 착오 취소할 일이 아니다. 착오는 잘못된 표시가 있는데 잘못된 표시대로 계약이 돼버렸을 때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착오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보시면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Y토지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X토지로 합의가 됐으면 X토지로 된 거라고.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
정답은 X 토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시간이 얼마 됐으니까 조금 더 보자고요. 교재 43페이지 표시고요. 의사 표시를 봐보겠습니다. 근데 의사 표시는 먼저 이걸 잠깐 보실 건데 봐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X를 10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랬을 때 이때 누군가 이제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합니다. 청약은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가 곧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보세요. 당사자가 갑을이죠. 갑을이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이 X 10억이죠. 요게 확가적사여야 돼.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죠. 이게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네, 이번 시간에 이걸 볼 건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해야 된대.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O였으면 표시도 O가 돼야 되죠. 표시가 O면 의사도 O여야 되는 거죠. 근데 표시가 O가 있는데 그 의사 O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일치하더라도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하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그런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걸 봐볼 건데 일단 의사 표시 편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있어요. 비통, 착사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매년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특히 통정의 표시, 착오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진위 표시, 사기, 강박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건 자주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근데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게 있대.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즉 표시가 O가 있는데 그 의사 O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앞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그 고화를 오래된 그 그림을 960만 원에 팔 생각을 갖고 690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960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90으로 계약이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690으로 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없었네? 이 말인 거죠.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진짜 고급 가방을 파는 회사인데 그 가방 회사에서 540만 원짜리 가방이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하나가 540만 원이래요. 근데 540만 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직원이 그 밤에 올리면서 동그라미 2개를 빼버린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를 빼면 54,000원이죠. 54,000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좋아요. 그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 거, 클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봐보세요. 54,000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54,000원에 이게 의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요건이 있는데 그 54,000원에 의사가 없었어. 이랬을 때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알고 한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을 비진이 표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할 수도 있어.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 착오라고 한다.
비통착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의사의 흠결이 됩니다. 알고 비진이 표시, 알고 짜고 통정의 표시, 모르고 차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그냥 쭉 지나간 뒤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다음번엔 더 잘 알게 됩니다.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착오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차차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사기강박이다. 사기강박은 예를 들면 사기 생각해보세요. 사기를 당해서 가짜 약인데 그걸 진짜 약으로 잘못 알고 내가 예를 들면 그걸 100만 원어치 샀다고 보자고요. 100만 원어치 약을 사야지 의사 결정하고 표시를 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이게 사기강박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정상적 또는 흠있는 의사 표시라고도 한다. 예, 그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봐두시고 나중에 따로 더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민법은 공인중개사 민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를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법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관공서에 가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매임대차 이런 것들인데 무슨 공법행위야.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소송행위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거래 자체는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 유효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행위에도 적용될 것이 아니야. 신분행위는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신분행위는 혼인, 입양 이런 것들이에요. 혼인, 입양을 무슨 뭐 부동산 거래야?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두시자. 그래서 우리 그냥 하실 때는 공신에는 적용한대. 네, 신분행위는 무효인데 공법행위는 유효래. 이건 이제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인 계약이 취소라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되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과 을 간에 어떤 매매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무효야.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가 있어도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죠. 등기가 있어도 무효니까. 근데 을이 병한테 만약에 이걸 팔았다고 보자고요. 다시 매매로 팔았어. 그럼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을 때 그랬죠.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병이 소유자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몰랐대. 이 사람이 손해지삼자야. 손해지삼자한테는 이런 것을 대항을 못한다. 갑이 을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무효를 손해지삼자 병한테는 주장을 못해.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라고 한다. 여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지삼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 대항은 주장으로 읽으면 돼요. 대항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상대적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앞에서 불공정한 범죄 이런 데 공부했는데 이중매매에서도 공부했죠. 갑이 을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절대적이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또는 절대적 취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비통착사강은 모두 상대적이다 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비통착사강 그러면 손해지삼자. 그런데 이제 비통착사강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비통착사강은 그냥 손해지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통착사강. 그런데 비통착사강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해명하고 가야지 맞지. 근데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해명에서는 해제와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여기에서는 제3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두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잘 모르는 말일 수 있으니까 봐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아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것을 악이라고 한다. 선이가 한문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이 착할 선자를 써. 뜻의 이자를 쓰고, 그냥 읽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착한 뜻 그래요. 악의는 나쁜 뜻이죠. 이렇게 될 건데, 우리 법률 용어로는 모르는 거 선의, 아는 거 악의,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뭐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착한 뜻이 있는 거네, 선의. 알고 그랬으면 나쁜 거네. 이렇게 좀 의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인데 어떤 걸 과실 없이 몰라요. 그런 것을 무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과실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과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법에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 알았다. 알았다가 악이에요. 그런데 과실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알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알 수 있었다가 왜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거냐? 좀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거래처에서 전화 올 때가 있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돼. 너무 받고 싶어. 빨리 받고 싶어. 아니면 합격 통지가 오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무 빨리 받고 싶어.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살짝 눈을 돌려서 핸드폰을 집으려고 한 거죠. 잡으려고 했어. 그러는 사이에 만약에 신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호 바뀐 줄 모르고 그냥 밀고 가버렸어. 사고가 났죠. 이런 경우가 뭐예요? 핸드폰을 안 봤으면 신호가 바뀐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모른 거지. 몰랐는데 근데 뭐예요? 핸드폰을 안 잡았으면 알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 집중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전화가 오면 진짜 받을 일이 있으면 뭐 갓길에 세워서 한다든지 안전하게 세운 뒤에 핸드폰을 받는 게 맞지 운전하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울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 그러면 악의 반대는 선이죠. 과실 반대는 무과실이죠. 특히 상대방이 문제가 될 건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악과 그러면 안 돼요. 또는이 들어가야 되죠. 악의하고 과실은 병렬적으로 쓸 수가 없죠. 과실은 모르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할 수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차하고 약속입니다. 상할 수, 상선무 이렇게 써갈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진해한 일이삽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